안녕하세요. 사연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2019년 일본 도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과 배경을 한국식으로 각색했습니다. 성인 시청자 대상 콘텐츠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2019년 여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노원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20년 된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3층 복도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주민들이 처음 냄새를 맡은 것은 봄이었습니다. 4월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수구 냄새인 줄 알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하수구는 문제 없었습니다. 냄새는 계속됐습니다. 5월이 되자 더 심해졌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냄새도 강해졌습니다. 주민들이 다시 신고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6월 어느 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3층 복도로 올라갔습니다. 냄새가 확실히 났습니다. 썩은 냄새였습니다. 경찰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냄새의 출처를 찾았습니다. 301호 앞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경찰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김철수 72세였습니다.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흰 머리, 구부정한 자세였습니다. 낡은 회색 추리닝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냄새에 대해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집 안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거부했습니다.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오후 2시 경찰 4명이 다시 301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철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냄새가 강했습니다. 숨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전부 쳐져 있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 소파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담요가 덮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가갔습니다. 담요를 걷었습니다. 그 순간 경찰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시신이었습니다. 미라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피부가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경찰이 철수를 봤습니다. 철수는 바닥을 봤습니다. 경찰이 다른 방을 수색했습니다. 침실 하나를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또 담요가 있었습니다. 걷었습니다. 또 시신이었습니다. 역시 미라 상태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세 번째 침실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이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또 시신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총 3구였습니다. 경찰은 철수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시신은 박영자, 92세였습니다. 철수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망 시기는 약 10년 전이었습니다. 2009년쯤이었습니다. 사인은 노안이었습니다. 자연사했습니다. 두 번째 시신은 이순희, 72세였습니다. 철수의 아내였습니다. 사망 시기는 약 7년 전이었습니다. 2012년쯤이었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역시 자연사였습니다. 세 번째 시신은 김미영, 45세였습니다. 철수의 딸이었습니다. 사망 시기는 약 5년 전이었습니다. 2014년쯤이었습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지병이 있었습니다. 3명 모두 자연사였습니다. 타살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철수를 조사했습니다. 철수는 처음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입을 열었습니다. 2009년 겨울이었습니다. 철수의 어머니 영자가 침대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병원에 전화해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평생 일용직으로 살았습니다. 저축한 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로 전부 썼습니다. 장례 비용이 없었습니다. 수백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철수는 고민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그냥 집에 두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소파에 눕혔습니다. 담요를 덮었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했습니다. 잘 주무셨냐고 물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옆에 밥을 차려놨습니다. 밤에는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철수는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외로움이 덜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2012년 봄, 아내 순이가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철수는 또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순이를 침실 침대에 눕혔습니다. 담요를 덮었습니다. 이제 2명이었습니다. 철수는 아침마다 어머니와 아내에게 인사했습니다. 매일 대화했습니다. 혼자 말했지만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014년 여름, 딸 미영이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은 미혼이었습니다. 철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직장은 없었습니다. 지병 때문에 일하지 못했습니다. 철수가 돌봤습니다. 딸마저 떠났습니다. 철수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역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3번째 침실 바닥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이제 3명이었습니다. 철수는 매일 아침 3방을 돌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인사했습니다. 아내한테 인사했습니다. 딸한테 인사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밥 4그릇을 차렸습니다. 자신의 밥 1그릇, 어머니 앞에 1그릇, 아내 앞에 1그릇, 딸 앞에 1그릇. 혼자 먹었지만 같이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TV를 켰습니다. 가족이 함께 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밤에는 각 방을 돌며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잘 자라고 말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냄새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철수는 익숙해졌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경찰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경찰은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버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버리냐고 물었습니다. 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장례를 치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전문의가 철수를 면담했습니다. 며칠간 검사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수는 극심한 고립감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현실 인식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판단됐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사는 기소했습니다. 사체 유기죄였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철수는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냐고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잘못이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인이 정신감정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며칠간 심리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었습니다. 정신병원 치료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철수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가족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지 물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가족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 아내, 딸이 나왔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였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습니다. 치료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연TV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